왜 90%의 노년층이 성관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아시나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제1장 노년의 사랑이 거리감을 만났을 때. 서울 가을 오후 은은한 햇살이 한강 공원의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평온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벼운 바람이 노란 낙엽을 날려 땅 위에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다. 낡은 돌벤치에 앉아있는 김준호 씨는 조용히 눈길을 돌려 손을 맞잡고 천천히 산책하는 노부부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유대감이 느껴진다. 김 씨는 가늘게 한숨을 내쉰다. 사아브가 미란 씨와 가정을 이룬 지도 어느덧 40년이 넘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며 손을 맞잡고 아침마다 다정한 포옹을 나누었다. 추운 날이면 서로의 손을 꼭 잡아 온기를 나누던 기억도 선명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벽이 생긴 듯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벽은 점점 높아졌고 이제는 서로를 마주보며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지만 예전처럼 다정했던 순간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옷 한때의 밝은 미소가 끊이지 않던 미란 씨도 요즘은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그 눈빛에는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스며 있었다. 김 씨는 그녀도 이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았지만 둘 다 그에 대해 입을 떼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서일까, 건강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는 것뿐일까. 욕 끓어던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김 씨는 절친한 벗 박동욱 씨가 자신의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75세가 된 박 씨는 여전히 칠저 아내와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항상 나이가 들면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자연스럽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 여겨왔다. 그것이 결혼 생활에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혹시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닐까? 팔성 생활이 단순한 육체적인 욕구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면 혹시 그 끈이 너무 느슨해진 탓에 서로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2장 노년층의 성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그날 저녁 식사와 익숙한 저녁 뉴스 프로그램을 마친 후 김 선생님은 조용히 서재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으셨습니다. 책상 조명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비추며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을 더욱 또렷이 드러냈습니다. 그는 검색창에 이전에는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는 단어를 천천히 입력하셨습니다. 노년층의 성생활. 순식간에 수많은 기사, 과학 연구, 의학 자료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 글자 한 글자 차근차근 읽어나가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진실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10일 그가 처음으로 접한 정보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80세 이상의 사람들 중 60%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성관계를 갖는다는 통계였습니다. 이 숫자는 이 나이에 누가 그런 걸 생각이나 하겠어 라고 믿어왔던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는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행복도가 70% 더 높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읽는 순간 김 선생님의 가슴 한쪽이 알 수 없는 씁쓸함으로 물들었습니다. 13 젊었을 때
그와 미란 씨는 사랑이 넘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스킨십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바쁜 생활과 건강상의 변화로 인해 그 부분은 점차 금기시되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14지그가 가장 깊이 생각에 잠기게 만든 사실은 성생활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한 성생활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친밀한 스킨십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행복감과 이완을 유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15졸부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장수하며 정신 건강도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16찜 김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대셨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까지 부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17 미란 씨는 단 한 번도 불만을 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아무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자신이 먼저 무심코 두 사람 사이의 중요한 부분을 멀리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부끄럽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부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준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차갑고 거리감 있는 관계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미란 씨와 함께 따뜻한 유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그동안 묵묵히 피하기만 했던 이 문제를 미란 씨와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제3장 노년기 결혼 생활을 개선하는 5단계.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김 선생님께서는 변화를 결심하셨습니다.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 정신적 육체적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난 지금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아내와 함께하는 변화의 5단계. 1단계. 아내와의 대화 나누기.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은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익숙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미란 씨가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신도 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몇 초간 고민하던 미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속에서 잊고 있던 공감과 이해를 되찾았다. 김 선생님은 이 대화가 두 사람이 함께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임을 직감했다. 2단계. 건강 개선하기. 김 선생님은 건강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신체적인 변화를 위한 실천을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지만 이제는 30분간 공원을 걷기로 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느리고 어색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유연해짐을 느꼈다. 그는 케겔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며 김 선생님은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결 활력을 되찾았다. 3단계. 감정적 유대 형성하기. 29적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감정적인 연결이었다. 과거에는 함께 있어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적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미란 씨와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젊은 시절 즐겨보던 영화들을 다시 감상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들은 단순한 일상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속마음과 바람을 나누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웃음과 따뜻한 시선이 흐르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4단계. 생활 습관 조정하기. 김 선생님은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 습관도 조정했다. 그는 술과 커피 섭취를 줄이고 대신 건강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해산물, 견과류, 통곡물, 녹색 채소 등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크게 변화하지 않아도 소소한 조정만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변화를 직접 경험했다. 5단계. 심리적 부담 내려놓기. 이전에는 부부 생활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이 젊었을 때처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이 컸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점차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자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하는 순간을 즐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횟수나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과 교감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변화했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느꼈다. 마무리. 다시 찾아온 부부의 행복. 35도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선생님과 미란 씨는 삶이 눈에 띄게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따뜻해졌고 스스럼 없이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부부로서의 기쁨과 만족감을 되찾은 것이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제4장. 노년기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 38천달 후 김 선생님과 미란 여사님의 결혼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식사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지만 이제는 함께 본 영화, 읽은 책 혹은 오래된 추억에 대한 대화가 활발하게 오갑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침묵은 사라지고 오랜만에 서로를 향한 다정한 눈빛과 환한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39운 짐 선생님께서는 노년기의 성생활이 단순한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교감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재차례야 한다는 부담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걱정보다 아내와의 친밀함과 교감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두 분은 손을 맞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마치 연애 초기를 떠올리듯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미란 여사님 또한 한층 밝아지셨고 걱정과 근심으로 어두웠던 얼굴이 환한 미소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40종 짐 선생님의 생활 방식 변화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덕분에 건강이 좋아지고 정신도 더욱 맑아지면서 부부 생활 또한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건강을 해치는 술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는 등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미란 여사님 또한 친밀한 순간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전처럼 남편의 애정 표현을 어색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처럼 격렬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감정적 유대감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가벼운 포옹, 스쳐 지나가는 입맞춤, 그리고 따뜻한 손길 하나만으로도 부부간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계십니다. 42쯤 선생님과 미란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 생활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행복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변화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제5장 교훈 44알 김 선생님과 미란 씨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교훈. 결혼의 행복에는 나이가 없. 45찜 선생님과 미란 씨의 이야기는 부부의 행복이 나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성생활 또한 황혼기에 접어들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가 감소하고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만한 부부 생활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노년의 섬을 뒷부끄러운 것도로 여기지 마세요. 47많은 중장년 부부가 서로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하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노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일수록 더 행복하며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48찜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배우자와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욕구와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이해와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을 개선하여 활기찬 성생활을 유지하세요. 50만은 노년 부부가 성생활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김 선생님처럼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여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켜 자연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 오메가3가 많은 연어, 아몬드,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섭취를 추천합니다. 술과 담배 피하기, 알코올과 니코틴은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 성생활 또한 자연스럽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능보다 감정에 집중하세요. 53만은 노년층이 젊었을 때와 비교하며 성능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배우자를 만족시키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은 열정이나 강렬함보다 정서적 유대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작은 스킨십을 늘리세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성적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고 순간을 즐기는 데 집중하세요. 55 이러한 변화를 통해 김 선생님과 미란 씨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고 매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57. 발기부전, 성욕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다양한 해결 방법이 존재합니다. 58. 골반 근육 운동을 통해 성기능을 향상시키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건강보조제나 치료법을 활용하세요. 심리 상담이나 전문의 상담을 통해 걱정을 덜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59. 이러한 문제를 나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생활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즐기고 유지하세요. 6일 짐짐 선생님과 미란 씨의 이야기는 성생활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정신적인 유대감이며 부부가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단계일 뿐입니다. 이 시기를 맞이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사랑을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62장 가장 중요한 교훈. 성생활은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통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생활 방식을 바꾸면 부부 관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세요. 63절. 여러분은 부부 관계에 변화를 줄 준비가 되셨나요? 나이가 들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를 핑계 삼지 말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과 유대를 깊이 있게 유지하세요. 왜 한 의사가 환자를 무시한 후 절망 속에 오열하고 있을까요? 진실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전 1장. 강민석 의사,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다. 서울, 회색빛 겨울비가 내리는 오후. 차가운 겨울비가 거세게 퍼붓는 서울. 병원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길게 자국을 남긴다. 서울 뗀다. 병원의 복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컴컴하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하얀 타일 바닥 위로 흐릿하게 반사되고 있었다. 강민석 의사는 힘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두 손을 차가운 바닥에 세차게 내리쳤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격통이 숨을 막히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짓누르는 것은 후회와 죄책감이었다. 병상 위에는 김순자 할머니 72세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마치 평온한 잠에 빠진 듯한 표정.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다. 강민석 의사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칠지 손으로 그는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직접 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녀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탈 며칠 전 김할머니는 바로 이 복도에서 그를 찾았다. 왜소한 몸집에 떨리는 손으로 탁자 가장자리를 힘겹게 붙잡고 있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 속에서도 어딘가 희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단을 믿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는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외면했다. 고질 그날 병원은 과부하 상태였다. 정신없이 바삐 오가는 의료진, 연신 풀리는 환자들의 이름, 응급실에서 울려 퍼지는 심장 모니터의 에삐삐 소리. 내과 전문의로서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 강민석은 김할머니를 그저 또 한 명의 노인 환자로 바라보았다. 더 나이 많은 환자들이 흔히 겪는 가벼운 통증일 거야. 응급 상황은 아니겠지. 10일 그는 제대로 된 검진도 없이
추가 질문 하나 없이 단 2분 만에 진통제 처방전을 건네주고 집에 가서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라고 말했다. 12이지. 그런데 그 단 2분의 실수가 지금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다. 강민석 주변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14.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건 자신의 실수였다.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는다. 이 죄책감은 단지 그를 짓누를 뿐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다. 제2장.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다. 3일 전 서울 땡땡원은 사람들로 붐비며 바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바닥을 밟는 신발 소리, 환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스피커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긴박하고 팽팽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진료구역에서는 긴 줄을 선 환자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료실 5번, 강민석 의사는 책상 너머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환자 목록이 가득 차 있었다. 18주.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야윈 몸, 희미하게 남아있는 백발이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에 비쳤다. 그녀는 낡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움직였다. 마치 발을 뗄 때마다 커다란 노력이 필요한 듯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피로보다는 불안함이 깃든 눈빛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녀는 천천히 가슴 위에 손을 올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19. 강민석 의사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노인 환자일 뿐이었다. 병원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흔한 환자 유형. 노인들은 흔히 관절 통증, 어지럼증, 혈압 불안정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다.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 여겼다. 20주. 그녀가 증상을 설명하는 동안 강민석 의사는 대기 환자 목록을 빠르게 스크롤했다. 오늘 병원은 과부하 상태였다. 의사 한 명당 감당해야 하는 환자가 너무 많았고 그는 한 명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었다. 노인의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어지럼증 같은 증상은 대부분 노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였다. 그리고 되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20일. 그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간단히 확인한 뒤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타민 보충제와 가벼운 진통제가 포함된 처방전을 빠르게 작성하고 서명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 있었던 그는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이 노인이 진정한 관심과 세심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22. 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처방전을 집어들었다. 종이를 살짝 쥔 손끝에 불안함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의 북적이는 인파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의사를 최고의 전문가로 믿어왔다. 23.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조용한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제3장. 4시간 후. 24시간 후 그날 밤 김할머니의 작은 부엌은 유난히 고요했다. 평소처럼 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도 저녁 준비를 하며 천천히 걸어다니는 노인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천장에 매달린 전등에서 비치는 노란빛만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희미하게 퍼질 뿐이었다. 26. 짐 할머니는 가슴 한쪽에서 시작된 날카로운 통증이 점점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부터 시작된 통증이었지만
의사가 말했던 것처럼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가슴이 단단히 조여오는 듯했고 숨이 거칠어지며 눈앞이 흐려졌다.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다리는 더 이상 그녀의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몸은 힘없이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다. 큰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김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움츠리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슴 속에서 점점 불규칙해지는 심장 박동과 희미해지는 숨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18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순간 그의 시야는 무너져 내렸다. 창백한 얼굴, 감긴 두 눈, 살짝 벌어진 입술. 그러나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 어머니. 그는 즉시 응급 전화를 걸었다. 29급차가 밤의 어둠을 가르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들것 위에 누운 김 할머니는 미동도 없었고 심장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마치 언제라도 심장이 멈출 것만 같은 위태로운 상태였다. 30서울 땡땡병원. 밝은 조명이 비추는 응급실에 의료진이 긴급하게 환자를 이송했다.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혈압 수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 의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자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30일 신속하게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만약 하루라도 더 일찍 발견되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상태였다. 위 야간 당직 의사는 서둘러 김 할머니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응급실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강민석, 바로 어제 김 할머니를 진찰한 의사의 이름이었다. 33일부 의료진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무거운 기운이 스쳤다. 어제 그녀는 병원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가 내린 처방은 단순한 진통제와 피로 회복제, 그리고 형식적인 위로의 말뿐이었다. 병원의 한쪽, 강민석은 갓 끝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다. 그때 한 환자가 위급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급히 응급실로 뛰어갔다. 주물러나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발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김 할머니. 침대 위에는 단 하루 전 그가 진료했던 바로 그 환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가 처방전을 손에 들고 힘겹게 병원을 떠나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지금 눈을 감은 채 차갑게 식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앞에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점점 느려지더니 마침내 일직선으로 변했다. 고막을 찌르는 기계음이 울렸다. 김 할머니의 심장은 멈췄다. 제4장, 너무 늦은 후에. 39 현재 서울 땡병원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백색 조명 아래 강민석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는 채로 바닥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사라져버린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이.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병상 위, 김순자 여사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영원히 감겨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깃든 주름진 얼굴은 너무도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팔에 남아있는 시퍼런 멍 자국과 단 몇 분 전까지 붉게 빛나던 심장 모니터의 숫자는 그가 저지른 방심과 무책임에 대한 냉혹한 선고였다. 40일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다.
날카로운 비명이 강민석의 정신을 송곳처럼 찔러댔다. 어제만 해도 그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던 김 여사의 아들, 그가 지금은 눈에 분노를 가득 담은 채 그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손을 뻗어 때리거나 밀어내는 대신 그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쥔 채 절망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떨리는 말을 내뱉었다. 42 당신이 조금만 더 귀 기울였다면, 당신이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우리 어머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43자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히는 칼날 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에는 오직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인공호흡기의 기계음만이 메아리쳤다. 44 강민석은 그 순간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는 스스로를 유능한 의사라고 믿었다.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과 무심함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을. 저5장 교훈. 46 정민석 의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울리는 경종이기도 합니다. 단 한순간의 부주의 작은 방심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지고,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의사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교훈은 단순히 의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환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주어집니다. 47. 의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의사는 단순히 검사 결과나 수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48지 이야기에서 강 의사는 환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김 씨의 증상이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단 1분만 더 시간을 들여 자세히 물어보고 추가 검사를 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의학에서는 지과할 정도로 신중하다 있는 개념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자는 저마다의 개별성을 가지며 그들의 증상이 반드시 이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자신의 직관이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의사라고 해서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역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주도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증상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도 의사가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보다 철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의사의 소견을 구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김 씨는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나 그녀의 아들이 추가 검사를 강력하게 요청했거나 다른 의사의 판단을 구했더라면 그녀에게는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의사에 대한 신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우리가 스스로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2 현재 많은 병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의사들은 하루에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시간이 부족해지고 중요한 징후를 놓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환자의 수를 처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과 교육에서는 윤리의식과 환자와의 소통 능력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뛰어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공감,
인내, 그리고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54. 강민석 의사는 자신의 실수를 되돌릴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환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명예 또한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의학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가 찾아왔을 때 이미 되돌릴 기회는 사라져버립니다.